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유성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한국영화 관련된 이러저러한 기록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것들을 토대로 산출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좀 재밌는 다양한 기록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흥행 기록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집계 1위는 잘 아시겠지만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명량이 1위고요. 총 관객기에는 1,7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761만 5,686명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리고 2위는 극한직업이고요. 극한직업도 마찬가지로 1,602만 1626만 6,338명이 관람했습니다. 이 두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하게 1,500만 이상의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가 되고요. 지금 이 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 그 통합 전상만 자료 중에서 역대 박스 오피스라는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들인 그 영화가 총 25편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영화가 25위가 겨울왕국이고요. 24위가 기생충이라고 해요.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네스라고 하면은 과연 한국에서 최초로 만드는 영화가 무엇인가라고 할 텐데요. 김도상 감독의 1919년 작 의리적부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화는 사실 온전한 형태의 극영화는 아니고요. 무대에 올려져 있는 극과 영화가 합쳐져 있는 형태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식 그대로의 영화로서 최초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로서는 최초 한국 영화로 잡고 있는 영화이고, 연쇄극이 아닌 형태로의 가장 최초 영화는 윤백남 감독님이 만드신 1923년 월하의 맹서가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유성 영화는 또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장 먼저 나온 영화가 최초의 유성 영화가 되는 건데요. 이명호 감독님이 1935년에 만드신 춘향전이 최초의 유성 영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동시 녹음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 후시 더빙을 통해서 그 녹음을 했는데, 관객들한테는 소리가 영상과 함께 나오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한 볼거리였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 최초의 칼라 영화는 무엇인가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홍성기 감독님의 여성일기고요. 1949년 작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때는 칼라가 불안정해가지고 많은 관객들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1961년쯤 되면은 홍성기 감독님의 춘향전 그리고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칼라가 구현된 영화가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최초의 이야기 중에 최초의 키스 장면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조금 유명하긴 한데요. 그 한형모 감독님의 1954년작 운명의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키스 장면이라고 할 만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키스 장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초 정도 그 입이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고, 장면을 연기한 여배우가 윤인자 배우님이셨는데, 그 장면이 영화에 나간 것만으로도 그 남편분께서 한형모 감독님을 고소하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음란죄 제조 혐의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영화가 무엇일까요? 유현목 감독님의 춘몽이라는 작품입니다. 1965년도 작품이고요. 이 영화 속에서 사실 뭐 그렇다 할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촬영됐던 장면 중에 여배우의 뒷 누드 장면이 한 6초 정도 촬영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영화 속에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검찰에서는 이런 장면이 촬영됐다는 것만으로도 유현목 감독님한테 음화 제조죄로 기소를 했고요.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유현목 감독님한테 벌금 3만 원을 선고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합니다. 여태까지는 좀 최초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번 최후의 영화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필름으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필름 영화는 무엇이었을까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한국 영화 중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필름 영화라고 합니다. 2013년도 영화인데요. 영화 전편을 필름으로 만든 것은 이 영화가 마지막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장률 감독님의 필름 시대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총 4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챕터가 16mm 필름으로 찍혔다고 합니다. 설국열차 이후에도 조금은 필름 작업이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은 누구일까? 라는 것도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저희 고영남 감독님이십니다. 고영남 감독님은 1964년
2004년도에 잃어버린 태양을 통해서 데뷔하셨고요. 무려 2000년까지도 그림일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연출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누굴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허장강 배우님이세요. 659편의 영화에 출연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단연 1위이십니다. 그리고 여자 배우 중에서는 황정순 배우님이세요. 황정순 배우님도 519편에 다루는 영화에 출연하신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제목이 긴 영화는 무엇일까요? 제목을 좀 읽어볼게요.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 살해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 예, 이 영화가 가장 긴 제목의 영화로 되게 오랫동안 탑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27자예요. 그리고 26자로 2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다시 읽을게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이 영화는 더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이 영화가 26자로 두 번째로 긴 영화입니다. 하지만 단편까지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총 글자 수가 30자가 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 또 읽어볼게요. 뒤에 과대망상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막 치료를 끝낸 환자가 보는 창밖 풍경이라는 작품이 최대 길이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연상호 감독님의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는 기네스를 말씀드렸다면은 개인적인 기네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한테도 해당되겠지만 가장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5살 혹은 6살 때 동네 극장에서 본 벤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그 납치된 소녀를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줄거리 영화였는데 그 벤지라는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본 최초 영화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또 지금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 영화에 대한 또 다른 기록 그리고 한국 영화에 대한 또 다른 기네스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있나요? 상품은 없고요. 예, 상품 준비하겠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연출을 한 감독님과 가장 많이 출연하신 배우님들 현재 저희 KMDB에 서비스 되고 있는 크레딧 데이터베이스 정보 하에서 집계한 것이라서 다소 영화사적인 의미로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좀 영화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기네스 기록들을 좀 살펴봤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당분간은 깨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기록이 좀 깨지는 한국 영화계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또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